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 주차 단원에서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사례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 전자 게시판을 미리 만들어진 게시판이 무엇인지를 그 기능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사례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라고 하는 이 강좌에서 최종 목표는 여러분들 손으로 여러분들이 그쵸? 웹 게시판을 만드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본 교육과정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단원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단원은 정말 중요한 단원입니다. 즉,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항들을 우리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번 단원은 웹 애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를 감을 익히는 단원입니다. 감을 잡는 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을 잘 잡아야만이 그 감을 잘 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는 그러한 단원에서 내용들을 순조롭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원은 정말 중요한 단원이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집중하셔서 또 반복적으로 우리 온라인 강의라는 것은 반복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작이니까 시작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만이 그쵸? 앞으로 있는 그러한 단원들도 순조롭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고 이번 단원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전반적인 개요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할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여러분들이 쭉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때문에 조금 미리 배우는 거, 미리 개요를 설명하고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낯설고 조금 난해하고 그래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처음 배우는 거 또 처음 가는 길은 낯설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거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치? 예, 여러분들이 조금 호기심을 가지시고 또 접근을 한다면 또 재미있고 또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이번 단원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론적인 강의가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조금 흥미를 가지고 또 해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어떠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시면 그렇게 또 어렵지 않은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맨 먼저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라고 하는 우리 교과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웹 애플리케이션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보기 위해서 각각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거기로부터 정보를 얻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우리 이제 웹페이지라고 하는데 이 웹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쵸?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종류, 그쵸? 정적인 웹페이지, 웹 애플리케이션, 동적인 웹페이지를 제공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그런 내용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이 이것이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응용이잖아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웹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또 서버에서 웹 서버에서 실행되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클라이언트에 실행되는 웹 애플리케이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쵸? HTML, DHTML, HTML5, 자바스크립트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 그런 거는 우리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 위에서 실행되거든요. 그걸 갖다 우리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쵸? 여러분들이 미처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그거 반면에 서버에서 실행되는 서버 사이트 스크립트 언어가 있습니다.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죠? CGI, Perl, PHP, ASP, JSP, 그쵸? 자바 서블릿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그쵸? 이런 것들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이 강좌는요, 우리 JSP 공부할 겁니다. 자바 서버 페이지라고 하는 JSP 공부하기 때문에 이번 단원에서 JSP가 무엇인지 또 JSP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여러분들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이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이 강좌를 듣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강의를 접할 수 있습니다.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JSP의 특징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낱낱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5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쵸? 여러분들 같이 이번 단원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는 우리 그쵸? 맨 먼저 웹 애플리케이션의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웹 애플리케이션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각각의 웹 애플리케이션 종류들을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또 이번 학습 목표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에서 해독하고 그쵸? 해석하고 실행하는 언어의 종류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 우리는 그쵸?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언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서버에서 그와 반면에 서버에서 해독을 하고 서버에서 실행하는 그러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언어들이 뭐가 있고 그 특징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JSP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전반적인 개요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이와 같이 웹 애플리케이션의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특징을 설명하고 웹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클라이언트에서 실행하는 언어의 종류와 특징, 서버에서 그쵸? 실행하는 언어의 종류와 특징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계속 주로 이제 JSP를 가지고 그쵸? JSP를 주로 공부를 할 거거든요. 물론 서블릿도 공부를 하지만 자바 서블릿도 우리 JSP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쵸? 웹 게시판을 지난 단원에서 우리 사례 연구로 했던 사례 분석을 했던 웹 게시판을 하나씩 저랑 같이 만들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JSP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단어는 여러분들이 처음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라고 하는 그쵸? 과목을 처음 배우는 첫 번째 단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무엇인지를 그쵸? 감을 잡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을 잘 잡으셔야만이 그 감 또한
잘 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단원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야만이 나머지 단원도 잘 공부해서 그쵸? 여러분들이 학업을 잘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 어려우면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강의를 듣고 올려주는 그러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여러분들 읽고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되셨죠?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먼저 웹 애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거, 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웹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쵸? 우리 인터넷에서도 우리가 웹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다. 웹페이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거의 웹입니다. 그래서 우리 웹이라고 하는 것은 웹이라고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웹에서 그쵸? 인터넷 웹 서비스 환경에서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죠. 웹 애플리케이션은 인터넷 웹 서비스 환경에서 뭐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든 웹 서버에서 실행되든 웹 서비스 환경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있죠. 프로그램 있죠. 우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프로그램의 집합이 우리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그죠? 어떤 실행 방법이나 명령 절차를 나열한 것을 우리 소프트웨어라고 그러는데 인터넷 웹 서비스 환경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갖다 우리는 웹 애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여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많이 이제 우리 인터넷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스마트폰에서도 인터넷 쓰고 여러분들 뭐 컴퓨터에서도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정보라는 거 이거 찾아보려면 인터넷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터넷이라는 것이 그죠? 인터넷이 무엇인지 또 웹 서비스가 무엇인지 또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치?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정의에는 키워드를 보면 인터넷, 웹 서비스, 웹 프로그램 이런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무엇인지 저랑 같이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인터넷이라는 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1900 처음 만들어진 게 69년도에 미 국방성에서 그쵸? 미 국방의 업무와 군납업체 사이에 네트워크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시켜 놨어요. 그거 갖다가 아르파넷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그쵸? 아르파넷 여러분들 아시죠?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미 국방성에서 1969년도에 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미 국방성과 군납업체 사이에 있는 독립된 두 개의 망을 미 국방성 내에서 쓰는 그쵸? 컴퓨터망과 군납업체들 사이에 있는 망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망을 이렇게 결합한 거예요. 망과 망을 결합한 거거든요.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나 조직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망들을 서로 다 연결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어때요? 국가별로 쓰고 있는 거, 조직별이나 업체별로 쓰고 있는 것도 결합하고, 그걸 또 국가망으로도 결합하고, 또 국가와 국가망으로도 서로 결합하고, 그럼 전 세계망이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네트워크를 연결했다고 해서 인터네트워크라고 그러죠. 그렇죠? 인터네트워킹 그러는 거거든요. 인터넷의 전 세계의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터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의 줄임말로 이제 우리는 인터넷이다 이렇게 쓴 거죠. 줄여서 인터넷.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결을 해서 그렇죠? 거대한 통신망과 우리 인터넷 그러면 통신망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뭐 검색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파일을 업로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FTP 서비스라고 이메일도 하잖아. 인터넷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 응용 서비스까지 합쳐서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인터넷은 서로 이제 이렇게 세계에 있는 망이 연결됐다 보니까 이 망과 망 사이,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정보를, 데이터를 주고 받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려면 주고 받거니 하는 거에 약속된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걸 갖다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죠. 프로토콜이라고 그러죠. 데이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우리 할 수 있는 약속 체계. 그거 갖다가 우리 프로토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이 프로토콜은 TCP/IP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프로토콜이 있어요. OSI의 7레이어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TCP 그죠? 레이어도 있지만 TCP/IP는 4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4 그쵸? 레이어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쵸? 첫 번째 계층은 뭐냐면 네트워크 액세스 네트워크. 여러분들 아시죠? 찾아보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액세스 그쵸? 레이어가 있고 그쵸? 여기서는 우리 컴퓨터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연결에 관련된 기술들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쵸? 뭐 이더넷 기술이라든가 FDDI 기술이라든가 RS232로 컴퓨터와 직접 연결시키는 컴퓨터와 컴퓨터를 서로 연결시키는 망과 그쵸? 피지컬하게 연결시켜주는 피지컬 레이어죠. 그쵸? 두 번째로는 그쵸? 인터넷 레이어 그래서 그쵸? 인터넷 레이어가 있죠. 인터넷 여기는 인터넷에 주소를 부여시켜주는 뭐 IP 주소 해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IPv4, IPv6, ICMP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쵸? 두 번째 레이어는 그렇고요. 세 번째 레이어는 뭐냐면 트랜스포트.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그쵸? 포트 레이어.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인터넷을 아셔야 되는 거야. 트랜스포트라는 거는 그치 여러분들 그치 TCP라는 거 UDP라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아시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죠. 우리가 여러분들 쓰고 있는 것이 이 네 번째 계층에 있는 걸 응용을 많이 쓰는 거죠. 그렇죠? 여기 우리 보시면 네 번째 계층에 SMTP라는 것도 있어요. Simple Message Transport Protocol. 이걸 가지고 뭐 하고 우리 쓰는 거 웹메일 쓰고 있잖아요. SMTP라고 하는 TCP/IP 인터넷 응용 서비스 네 번째 계층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는 SMTP, Simple Message Transfer Protocol이라고 하는 요거를 응용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요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메일 서비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파일을 넷플릭스나 뭐 mp3나 이런 파일을 주거니 받거니 뭐 다운로드, 업로드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건 인터넷으로 하잖아. 그런 것들은 TCP/IP의 네 번째 계층에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FTP라고 하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짠 거죠. 우리도 이제 해볼 건데 그 다음에 텔넷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TCP/IP의 네 번째 요 계층에 있는 서비스들이야. 텔은 멀리 떨어져 있는 텔레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야. 내가 어디에 있든지 회사에 있는 컴퓨터도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로그인을 해서 내가 쓸 수 있잖아. 접속해 볼 수 있잖아.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를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컴퓨터를 접속해서 내가 쓸 수 있어. 이걸 갖다 우리는 텔넷 서비스라고 그러죠. 원격 접속 서비스라고 그러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직접 이것도 우리가 한번 그 실습을 해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동영상 강의를 하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는 거죠. 우리 많이 쓰는 거.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데 많이 쓰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뭐 구글이라든가 그쵸? 네이버라든가 우리 대부분의 정보 보는 것들 있잖아. 소식 보는 거 있잖아. 인터넷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 한다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여러분들 브라우저 주소란에 HTTP 또는 HTTPS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웹 서비스죠. 그렇죠? 정보 서비스죠. 어떤 정보를 보는 거, 그렇죠? 어떤
컨텐츠를 보는 것들이죠.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래서 HTTP를 가지고 여러분들 보는 거고, 우리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 듣는 것도 HTTP 서비스죠. 어떤 거는 뭐 HTTP 해갖고 여러분 주소 쓰잖아요. 시작해서. 또 어떤 건 HTTPS, 그러면 시큐리티, S 붙은 건 시큐리티예요. S 안 붙어 있는 거에 여러분들 뭐 전자상거래를 한다든가 S 안 붙어 있는 은행 같은 데 접속하면 여러분들 그건 다 피싱 사이트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은행이라든가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STTPS가 안 붙어 있는 거, 그런데도 여러분들 그쵸? 뭐를 가입을 한다든가 글을 쓴다든가 하면 안 돼요. S자 안 붙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 피싱 사이트라든가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예요. HTTPS는 HTTP Secure라고 하는 그 프로토콜에 의해서 그 홈페이지 서비스들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그 회원으로 가입을 한다든가 어디 글을 쓴다든가 주문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보내줘야 되는 그런 사이트에서는 HTTP만 붙어 있으면 안 돼요. HTTPS가 붙어 있는 사이트에다 그 일을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피싱 사이트라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나갈 수 있죠. 이런 서비스가 있죠. 대부분의 우리 웹 서비스,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HTTP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 이 HTTP를 이용해서 하는 이 서비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내가 구글 www.google.com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이걸 갖다 이제 클라이언트,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 클라이언트 고객이 클라이언트가 그쵸? 우리 구글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 www 월드 와이드 웹 구글.com 그러면 여러분들 인터넷망을 통해서 쭉 구글 서버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구글에 있는 이 구글 서버에 이렇게 가서 여러분들이 요청한 페이지를 웹 애플리케이션을 그쵸? 이렇게 그쵸? 요청을 해서 요청한 결과 빼주면 이렇게 구글 홈페이지가 뜨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 HTTP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그치? 인터넷이라고 하는 건 인터넷 특징을 보시면 우리 뭐 이거 지금 인터넷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징을 보시면은 첫 번째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개방성이에요. 주인이 없는 거예요. 개방성, 인터넷 특징의 첫 번째는 개방성, 오픈돼 있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야. 오픈, 그쵸? 24시간 항상 쓸 수 있는, 개방돼 있는 거야.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거야. 주인이 없는 거야. 두 번째는 연결성이죠. 모든 인터넷의 모든 거를 다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연결성이죠. 우리 컴퓨터도 인터넷에 연결할 뿐만 아니라 이제 가전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가전제품, 우리 인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그쵸? 인터넷에다 연결해 주잖아. 그치? 모든 사물들을 연결한다 그래서 이거 뭐야? 인터넷 오브 띵즈 그래서 그쵸? IoT라고 그러죠. IoT, 사물 인터넷이라는 그쵸? 인터넷에다가 옛날에는 우리 컴퓨터만 서로 연결을 해서 정보 서비스만 했는데 이제는 정보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물들을 결합해서 사물들의 상태나 상황이나 정보들을 그치? 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해주죠. 세 번째 인터넷이라는 거는 그쵸?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걸 다 결합해서 공공성이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공공성 쓰는 거죠. 그렇죠? 공공성의 반대는 개인성이죠. 프라이빗이죠. 공공성은 퍼블릭이죠.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인터넷은 24시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공유성이죠. 네 번째는 공유할 수 있죠. 뭐든지 전부 다 공유할 수 있죠. 정보도 공유하고 파일도 공유하고 이메일도 소식도 공유하고 모든 걸 공유할 수 있죠. 그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무정지죠.
24시간 항상 쓸 수 있죠. 무정지죠. 무정지성이 있죠. 그렇죠. 무정지성이 있는 거죠. 정지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밤 늦게도 인터넷을 갖고 인터넷 강의 들을 수도 있고, 밤 늦게 여러분들 주문도 할 수 있고, 인터넷 할 수, 게임 밤 늦게 인터넷 게임도 할 수 있고, 그치? 항상 할 수 있는 거죠. 항상 들을 수 있는 거죠. 그치? 예. 여러분들 이거 학교에서 듣는다 그러면 학교에 정해진 시간 내로밖에는 강의를 못 듣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온라인 강의는, 그죠? 온라인 원격 강의는 항상 언제든지 우리 편리한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기간 내에.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거 중에서 첫 번째 우리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으신 내용들일 겁니다. 되셨죠? 우리 또 우리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여기 이제 첫 번째 했으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웹 서비스가 뭔지, 웹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웹이라고 하는 것은 월드와이드 웹입니다. 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미줄이라고 하는 거죠. 거미줄. 거미줄 아시죠? 거미들이, 그렇죠? 자기의 식량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치죠. 이렇게. 그렇죠? 거미줄을 이렇게 쳐요. 거미들이. 이렇게 망을 쳐놓죠. 그물망 같은 거 이렇게 쳐놓고, 그지? 뭐 벌레들이 가다가 보면 여기 붙으면 거미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쭉 거미줄을 타고 가서 그쵸? 요 붙어 있는 곤충들을, 그쵸? 대롱으로 이렇게 꽂아서 빨아먹죠. 자기가 식량하기 위해서 여기 사냥하기 위해서 여기 거미줄을 쳐놓는 거죠. 거미줄. 이 거미줄이 우리가 웹이라고 하는 거예요. 웹. 그쵸? 스파이더. 요 거미죠. 스파이더. 그쵸? 스파이더 거미줄을 쳐놓고서 여기 벌레 같은 게 여기 붙어 있으면 요 거미줄을 따라서 얘가 와가지고 요거, 그치? 여기다가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그치? 요 곤충을 먹고 사는 거죠. 자기 식량을. 그치? 이 거미줄이 우리 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요 거미줄과 같이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거미줄에 뭐가 있냐면 여기 정보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정보 페이지들, 웹 페이지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그걸 갖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있다 그래서, 거미줄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그러고, 거미가 자기의 먹이를 찾아서 쭉 이렇게 가는 것 같이, 그치? 어떤 사람이 정보를 보기 위해서 거미줄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서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가져다 볼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 우리 웹 서비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정보를 찾아서 쭉 가는 걸 갖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내비게이션 한다 그러죠. 또는 웹 서핑 한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어떤 정보가 있는 대로 쭉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 거미줄로 이렇게 정보들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 이런 걸 찾아가는 것 같다는 웹 서핑.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은 뭐야? 항해하는 거잖아. 이게 정보의 바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정보의 바다죠.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없는 게 없죠. 궁금한 거 다 물어봐도 인터넷이 거진 다 가르쳐주죠. 정보의 바다. 그쵸?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보를 찾아가면 빨리 찾아서 갔다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뭐야? 정보의 하이웨이. 정보의 고속도로다라고 그러죠. 고속도로. 잘, 내가 여러분들 마우스로 지금 쓰고 있어서 잘 저거 해요. 여러분들 노트 보고서 이렇게 써놓으세요. 정보의 바다. 정보의 고속도로. 그러니까 정보의 바다니까 바다에서 내가 필요한, 그쵸?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서 이렇게 항해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내비게이션, 내비게이트, 항해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또는 여러분들 정보, 바다는 뭐야? 파도가 일렁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서핑하면서 찾을 수 있는, 파도를 타고 파도 타기 하면서 내가 정보를 찾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웹 서핑이라고 하는 말도 쓰죠.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 약어로 각각의 웹 콘텐츠들이, 웹 정보도 페이지들이 분산된 저장소에 연결할 때 전 세계적으로. 그쵸? 그래서 이 웹 서비스는 TCP/IP의 응용 계층 중에서
지난 슬라이드에서 한 거죠.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포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요거 중요한 거야.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거니까 웹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웹을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가 깔려 있겠죠. 여러분들 컴퓨터에 웹 서버 사이에 그쵸? 각각의 프로토콜에 애플리케이션에 뭐 HTTP, SMTP, FTP, 텔넷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실행을 하려면 그런 것이 어떻게 컴퓨터 이 서버에서 어떻게 실행을 하면 이 포트 번호별로 실행해요. 포트 번호라는 게 있어요. 포트 번호. 그죠? 80번 뭐 이런 포트 번호가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웹 서비스의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는 80번이야. FTP는 21번, SMTP는 24번. 이렇게 각각의 그쵸? 서비스에 번호가 붙어 있어 그 번호별로 서비스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0번 서비스, 인터넷 80번, TCP/IP의 80번 서비스는 웹 서비스, HTTP 서비스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쵸? 디폴트 포트를 사용하는 도시. 또 다른 걸로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웹 서비스를 요청에 대한 서버에서 가지고 있는 그쵸? 웹 자원. 그치? 서버에서 갖고 있는 웹 페이지들, 웹 리소스들을 요청한 클라이언트에 보내주는 거죠. 그 클라이언트가 HTTP 리퀘스트에 홈페이지 보는 거예요. 여기서 구글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면 웹 서비스 구글 서버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 있는 요청한 페이지 있잖아요. 요청한 웹 페이지를 빼주면 여기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가 빼준 내용을 해석을 해서 여기다 멋있게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웹페이지를. 그쵸? 만약에 우리 웹 서버에서 그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웹 서비스를, 웹 애플리케이션을 해주려면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라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다가 얘가 처리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빼줘야죠. 자, 그런데 우리 구글이나 네이버에다 여러분들 HTTP 그래갖고 주소를 치고 엔터키를 치면 그 서버에 있는 내용을 내가 이렇게 요청해서 받잖아요. 받고 나면 그 서버와의 네트워크이 이렇게 끊어져요. 여러분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항상 그 서버를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끊어져 버려. 그러면 얘가 그쵸? 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내용을 얘가 서버가 빼주고 나면 그치? 더 이상 얘가 일을 안 하니까 다른 걸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치? HTTP의 특징이 뭐냐면 클라이언트 웹 서버 사이의 연결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스테이트 리스, 세션 리스 이런 말도 쓰거든요. 세션 리스 프로토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인증을 하지 않아. 내가 접속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다라고 해서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그 HTTP는 인증하지 않아. 누군지 몰라. 그렇지만 요청해주면 그치? 정당한 요청이면 그냥 다 빼줘. 그렇기 때문에 웹 서버는 적은 부하. 그러니까 여기 처리가 그렇게 바쁘지 않아도 그치? 적은 부하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해. 그쵸? 뭐 이미지도 할 수 있고 게임도 여러분들 할 수 있고요. 그쵸? 영화도 볼 수 있잖아.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때문에 되고 웹 서비스를 요청할 때마다 새로운 세션이 생성되고 웹페이지가 전송이 완료되면 세션을 즉시 종료한다. 이 말이 뭐냐면 스테이트 리스. 그쵸? 연결하지 않은 거니까 여러분들 요청하면 구글 사이트를 주십시오. 네이버 사이트를 주십시오. 여러분 세션이 하나 만들어져. 클라이언트 세션, 서버에 세션 하나 만들어서 그 세션 값을 가지고 클라이언트 서비스라고 바로 세션이 종료가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요청하면 요청하는 정보가 있고 응답하면 응답하는 정보가 있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는 HTTP 헤더 정보라고 해요. 헤더. 우리 HTTP라고 하는 것은 HTTP 패킷이라고 하는 거, 이거 패킷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헤더 부분과 바디 부분을 있어. 우리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 여러분들 갯방식으로 정보를 HTTP를 갯방식으로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하는 방법이 있어.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get 방식으로 하면 모든 정보는 헤더 정보에다 포함해. 헤더에다가 http 헤더에다가. 근데 포스트 방식으로 하면 제어 정보나 어떠한 그냥 방문 정보들은 헤더에다 하고 데이터는 바디 정보에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get 방식은 바디를 안 쓰겠죠. 근데 포스트는 헤더와 바디를 다 쓰겠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기 위해선 이런 웹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치?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이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여러분들 중요한 거잖아요. 웹 페이지, 우리 웹 애플리케이션은 웹 페이지를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다시. 웹 애플리케이션은 웹 서비스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웹 서비스를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은 뭐냐면 각각의 인터넷 홈페이지 보는 거 있잖아. 그 웹페이지 있잖아. 웹페이지를 만드는, 구성하는 프로그램이 웹 애플리케이션이야? 그럼 그 웹페이지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이거 중요한 거야. 정적인 페이지가 있고요. 동적인 페이지로 나눠져. 웹페이지를 정적인 페이지와 동적인 페이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정적인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거를 수행하지 않고 그냥 그쵸? 프로그램은 그냥 있는 거고, 동적인 웹페이지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실행해서 실행된 결과를 가지고 웹페이지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 정적인 웹페이지는 어떤 걸 처리하지 않고 그냥 있는 상태로 웹페이지가 되는 게 있고, 동적이라고 하는 건 뭐야? 다이나믹 스테이티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거고 정적인 거고, 동적이라는 건 다이나믹, 그때그때 내용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틱 웹페이지, 정적인 웹페이지는 사용자 요청에서 모든 사용자가 항상 동일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동일한 정보.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항상 방문할 때마다 똑같은 내용만, 우리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내용만, 그 블로그를 반복해도 방문해도 똑같은 내용들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럼 뭐 또 학교 소개라든가 회사 소개 같은 경우는 안 바뀌잖아. 이런 페이지를 갖다 우리는 정적인 페이지라고 그러고요. 근데 어떤 페이지를 보면 그치, 그 상황에 따라서 내용이 바뀐 내용들이 이렇게 보내주는 경우 있잖아. 방문할 때마다 변경된 정보를 해주는 페이지들이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동적인 페이지지. 우리 강의 듣는 거 지금 내용은 여러분들 이 동영상은 정적인 거지. 또 봐도 똑같은 내용만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그때 어떤 거는 볼 때마다 다른 상황이 바뀐 내용들이 바뀌어서 이렇게 보내주는 페이지들도 있잖아요. 그런 페이지들 상당히 많죠. 우리 그쵸? 게시판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뭐 그 날씨 정보라든가 그치? 그 다음에 뭐 금융 정보라든가 그치? 뭐 주식 정보라든가 그치? 뭐 호텔 예약 정보라든가 각종 예약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용이 그 예약의 상황들을 금융에 바뀌는 거라든가 게시판의 내용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바뀐 페이지가 보여주잖아요. 그걸 갖다 우리는 동적인 페이지라고 그러고요.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나랑 같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배우는 거는 동적인 페이지야. 그러니까 동적인 웹페이지를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프로그램 할 건지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적인 웹페이지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클라이언트 측 동적인 페이지가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서버 측 웹페이지라고. 이거 클라이언트 사이드 다이나믹 웹페이지가 있고요. 서버 사이드 다이나믹 웹페이지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측 동적인 웹페이지는 뭐냐면 서버에 저장된 웹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처리하지 않고,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서버에 갖고 있다가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 그거를 그대로
처리되지 않은 그 소스 자체를 클라이언트에다 빼주고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에 의해서 그 내용이 빼준 내용이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에 의해서 처리해서 그치? 변경된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를 갖다 우리는 동적인 페이지야. 그러니까 그 페이지에 바뀐 내용을 누가 처리해 주는 거냐면 클라이언트가 처리하는 거야. 웹브라우저가 처리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서버 측 동적인 웹페이지는 뭐냐면 서버에 저장된 웹 애플리케이션을 서버가 처리해서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 처리하니까 서버가 처리를 해서 프로그램을 해독하고 처리해서 처리된 결과 변경된 웹페이지를 새롭게 구성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해서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에서 그치? 그 제공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표시하게 하는 거. 제공하는 페이지. 그런 것 갖다 우리는 서버 측 동적 웹페이지. 서버 사이드 다이나믹 웹페이지라고 그래.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간단히 설명할게요.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정보를 홈페이지를 요청해서 어떤 페이지를 요청해서 아시겠어요? 주소란에다 어떤 거를 필요합니다고 요청했어. 그럼 웹브라우저가 이에 의해서 HTTP 리퀘스트 그래서 웹서버에다 요청했겠죠? 그럼 여러분들 웹 리퀘스트 하면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거 그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녹색 버튼 보세요. 처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그냥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듯이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웹서버가. 그럼 그대로 여기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응답해 줄 거 아니야? 그럼 웹브라우저가 그치? 그 내용을 실행을 시켜갖고 여기다가 홈페이지를 우리 화면에 그치? 홈페이지를 띄워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어떤 거는 요청을 하게 되면 페이지를 요청하면 어떤 거는 처리를 해. 웹 컨테이너가 처리를 해서 처리된 결과를 HTML로 만들어줘. 처리 결과를 새롭게 여기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HTML을 새롭게 만들어줘. 처리된 결과를 새롭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서버가 이런 새롭게 된 내용들을 그쵸? HTTP 응답을 하면 웹브라우저가 그쵸? 새로운 내용을 여기다 보면 클라이언트가 새로운 정보를 보내게. 또 이렇게 요청을 하면 HTTP 리퀘스트하고 그쵸? 페이지 리퀘스트를 하면 스토리지가 또 새로운 내용을 또 요청할 때마다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서 다시 새로운 내용을 응답을 해주면 웹브라우저가 그 내용을 보고 새로운 내용을 여기다가 보내주면 바뀐 내용을 볼 거 아니야. 바뀐 정보가 볼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쵸? 그쵸? 그러거나 우리 스크립트를 처리해서 웹브라우저가 스크립트를 처리해서 처리된 결과를 이렇게 보여줘도 바뀐 내용이 보여주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웹브라우저가 실행하는 것은 HTML1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HTML이라는 건 뭐냐면 웹문서의 내용을 다양하게 표현하거나 관련된 문서를 서로 연결하기 위한 언어를 우리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거잖아요. HTML이라고 하는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이것도 언어잖아. 그치? 이것도 웹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데 이 웹 애플리케이션은 서버에서 실행되는 게 아니고 서버에서 이 HTML로 되어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 웹브라우저, 우리 클라이언트에 깔려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구글 크롬이라든가 오페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처리하는 언어가 바로 HTML이죠. 그렇죠? 이 HTML로 구성되는 거는 정적인 웹페이지 또 클라이언트 측의 동적인 웹페이지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웹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실행되는 웹 서비스에 실행되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웹 애플리케이션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으셔야 되고 또 웹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부했죠? 그렇죠? HTTP라고 하는 것을 웹 서비스라고 그랬잖아요. TCP/IP의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서비스 중 하나가 HTTP 서비스고 이 HTTP 서비스는 그렇죠? 클라이언트 서버 사이에 그렇죠? 접속을 요청을 하면 요청된 정보를 빼주고 바로 그렇죠? 클라이언트를 끊어버리는 스테이트 리스, 세션 리스 형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 설명했고 웹페이지의 종류는 정적인 페이지, 동적인 페이지. 동적인 페이지는 그쵸?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그쵸? 클라이언트 사이트 다이나믹 웹페이지가 있고 서버 측에 수행하는 동적인 웹페이지가 있고 서버 사이드 다이나믹 웹페이지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우리의 목적은 대부분 이쪽에 있는 거예요. 서버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그게 목적이 있죠. 우리 이제 첫 시작하다 보니까 좀 말도 좀 빠르고 또 내용도 설명한 내용이 많아서 시간도 많이 흘렀죠. 그쵸? 좀 말이 빠르고 하시더라도 조금 반복적으로 들으면 한 번 들을 때보다 두 번 들을 때는 더 많이 알아들을 수 있겠죠? 아시겠어요? 이번 단어는 우리가 감잡게 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신경 써서 집중해서 여러분들 요거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다시 한번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